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저녁 6시 중국 길림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저녁 6시쯤 길림에 있는 감옥에 전기선을 합선시키고 10m 높이 철조망에 올라가서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온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의 국적은 바로 무국적자 탈북민이었습니다.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했나요? 그 탈북민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군요. 중국 감옥에서 수감 중인 이 탈북민 남성의 키는 160cm, 꽤 작은 키였습니다. 철조망을 뚫고 탈옥에 성공하는 이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그야말로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탈북민 남성의 얼굴과 생년월일을 방송을 통해 내보냈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탈북민 남성의 생년월일은 1982년 10월 13일생. 젊다면 젊은 남성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미 이 남성은 중국 감옥에서 꽤 오래 수감 생활을 했더군요. 2013년 7월 21일 이 남성이 중국으로 불법 입국해 넘어온 탈북민입니다. 도문에 있는 흥광향 지종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그마한 마을을 여러 집을 털어서 지갑, 운동화, 설탕, 통장, 신분증, 담배, 반팔, 티, 수건, 맥주, 양말 이런 잡다한 물건들을 훔쳤다는데요. 그러던 중 중국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상해를 입혔고 그 죄명으로 국경 도피죄, 절도죄, 상해죄에 벌금 16,000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7년과 또 2020년에 또 형을 잘 살았나 봐요. 2차례 감형이 돼서 1년 2개월이 또 복역기간이 이제 남았는데 그것만 마무리되면 2023년 8월 21일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1년을 조금 남겨둔 시점에 빗장을 타고 담장을 넘어와서 탈출을 강행한 거죠. 제가 탈북해서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2013년도 이 남성은 중국에서 감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남성을 잡는데 15만 원, 중국 돈 15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더군요. 동시대 북한에서 태어나 같은 시기 학교를 다닌 이 한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탈북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체형을 분석해서 범죄 용의자를 측정해내는 CCTV 도입으로 중국은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은 있지만 거의 적중률 99%로 범죄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길림성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그 CCTV가 작동이 되면 경보벨이 울리게 되고 중국이 그 거대한 대륙 어디서도 반드시 용의자는 잡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 파견을 나갔던 북한의 모모한 사람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고 그 한국행을 준비하려고 꽤 모모한 단체랑 손을 잡고 일단 주택가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길림성에서 이동해서 복건성까지 가서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데 중국은 북한 당국의 신고를 받고 이 CCTV를 작동시켜서 단 이틀 만에 그 집을 정확히 찾아서 그 탈북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저는 이 탈북을 주도하고 도와주던 분을 통해서 비통한 소식을 전달해 들었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도적으로 요청하고 루트를 짜줬던 그분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하게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을 전달받는데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탈북도 다 때가 있나 봅니다. 중국으로의 탈북은 이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잘못 만나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북한이 시키는 일을 하고도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중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그 남성도 중국 길림에 있는 꽤 크고 유명한 감옥에서 탈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길림성의 꽤 큰 감옥인데 그 감옥에 탈북민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실제 그 감옥에서 2년형, 3년형을 받고 형살이를 마치고 그 형이 끝나면 중국 정부는 다시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서 또 형살이를 다 끝내고 돌아온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친척 중에 중국의 여권을 떼가지고 친척 방문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이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때 담당 보이시더니 친척 집으로 전화할 거니 전화를 좀 잘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그럼 자기가 해주는 심부름만 한 건 해가지고 오면 무슨 뇌물을 사오라, 뭐 해달라 이런 숙제를 많이 주지 않을 거니까 딱 그 심부름만, 물건만 가져다 주면 된다고 했답니다. 못 모르는 북한 여인들은 중국의 친척집에 도움을 구하러 사사 여행으로 중국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며칠 정도 지나면 보위부에서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그런 간부들의 심부름 인즉은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로 가서 작은 짐꾸러미 하나가 있는데 그걸 직접 가지고 어디로 가져다 주면 된다고 한대요. 어려울 것 없다고 그런 부탁을 한답니다. 실제 사사 여행으로 나오신 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짐이 있다는 어느 지역으로 가서 짐을 받아서 북한의 보이지도원이나 간부들이 주는 지시에 따라서 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북한 여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나르는 짐 보따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마약입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을 치른 국가이기에 마약 관련 범죄에 한해서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사용시키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공안은 그 마약이 들어오는 운반 통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여성분을 길림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순진한 여성이 그 보따리를 안고 북경이라는 곳에 가서 약속 장소에 가서 전달해주는 순간, 그 순간에 따라 들어와서 체포를 하더랍니다. 현장을 체포해서 중국에 있는 관련자들을 모조리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거죠. 중국의 관련자들까지 결국 색출을 했겠죠. 그렇게 그 여성은 감옥에 가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냥 북한의 보이지도원이 짐을 전달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갔던 길이고 자기는 그 보따리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비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돈을 줘서 변호사까지 사가지고요. 북한은 변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죠. 그 보따리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옮겨서 돈을 받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죠. 북한 정권이 돈을 버는 것이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위험성 없이 마약 운반책을 사서 사사여행으로 들어가는 북한 여성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죠? 그냥 공짜니까 어차피 꽁지 딱 자르고 나 몰라라 하면 끝인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결국 북한 정권에서도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마약범으로 연루돼서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산 그 여성분도 사형은 겨우 면하지만 60이 훨씬 넘은 그 여성분은 평생을 아마도 그 감옥에서 죽어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는다고 해도 어디 가서 죽었는지조차 알릴 수 없는 개죽음을 당하고 죽어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모르고 당했을 참 운이 지지리도 없었던 셀 수 없이 많은 북한 정권의 피해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들은 이 뉴스를 또 보면서 아직도 그 안에 많이 남아있다는 국적 없는 떠돌이자들, 무국적자 탈북민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실 북한 보위부 지도원 동지들이요. 장군님 모신 내 나라 장군복 수령복 타고 태어난 북조선 인민들이라면서요. 그 장군복을 좀 누리고 산다는 거 티 팍팍 내보도록 힘을 좀 쏟아주시라요. 추노꾼도 아니고 어떨 땐 자기 나라 국민이라고 지구 끝까지 가서 쫓아오고 또 이럴 땐 내 나라 국민이 아닌 거죠. 실컷 써먹고 본인들이 분리하면 북한 사람이 아니고 북한 정권이 시킨 일이 아닌 건가 보죠. 저 길림의 감옥에는 중대마다 있는데 6중대까지 있대요. 중대별로 북한 사람들이 몇십 명이 있다고 하니까
거의 몇백 명이 있는 거죠. 참담한 현실입니다.